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만. 이렇게 피하고. 그래, 히어로는 전투가 중요하지. 전투가. 이거 보면은 딱 이렇게 뭐지? 잠깐. 기습인가? 너는 평소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뭐야? 어디야? 나를 무시한 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당하는 건가? 포닉스 이거 마셔야 돼. 치료 중이야. 아니, 교수님, 이게 적에 기습을 당했는데 요크루트라니요? 요크루트 말고 약을 줘야죠, 약을. 적이 아니에요. 포닉스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미생물이요? 한번 보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그게 적의 기습이 아니라 제 뱃속에 뭐 미생물? 네, 뱃속의 미생물들,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우리 몸에는 세포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생물들도 같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부르고 있고, 이 미생물과 이 미생물의 유전 정보가 합쳐진 말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광고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무슨 요크루트에 들어있다는 거 아닌가? 네, 요크루트에 들어있는 것도 미생물의 한 종류로 볼 기가 수가 막히네요.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덩치가 큰 편은 아니니까 한 100마리? 39조 정도 있고요. 잠깐, 39조요? 우리 세포수보다 훨씬 많은 이제 미생물 수가 우리 몸 곳곳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살고 있네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우리 몸의 위치별로 그 조성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속에 미생물이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왠지 장!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장에 가장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살고 있고 이것들을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나이에 따라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똑같이 나이를 먹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죠. 그래서 출생 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유익균,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균들은 산소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장의 환경이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처음엔 산소를 견딜 수 있는 이런 프로테오박테리아에 속하는 미생물들이 먼저 정착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증식하면서 산소를 사용해 주니까 그 다음에 절대 험기성인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마이크로바이옴 형태로 점점 성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자연분만, 그 다음에 제왕절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느냐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아기들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3살, 5살이 되면 둘 간의 차이는 사라진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미생물은 무조건 다양해야 좋은 거예요?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할수록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항생제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네. 엄마가 먹었을 때 영향을 받게 되고 태어난 직후에도 항생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장 마이크로바이옴 성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여러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이러한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산부분들은 항생제 사용해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한 게 최근의 일만은 아니고요. 그 파스테르 들어봤을 텐데 파스테르가 1861년에 네. 미생물이 질병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먼저 했었고요. 파스테르 이후에 이제 코흐란 사람이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을 콜레라 걸린 사람한테서 분리를 해서 이 콜레라 균이 실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킬 거다라는 것들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한다고 할 때 네.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디서 분석을 하는 걸까요? 잠깐만요. 야식을 먹고 그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결국엔 나온 그 어떤 그 결과물. 여기 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유, 저희가 괜히 부끄럽네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뭔가 제 똥에서 다양한 정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뿌듯하면서도 뭔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똥이 상당히 우리의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변이 대변을 하는군요. 대변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장질환뿐만 아니라 뇌질환, 자폐, 치매, 우울증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진짜요? 다양한 질환과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병 상태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연관성이죠. 그러니까 인과성인지 연관성인지를 구분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느냐. 예를 들자면 이제 포닉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을 유도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실험적으로? 저의
똥에서 나온 그 비만 그거를 누군가한테 먹여야 되나? 이건 너무 지저분한데. 비슷한 답변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매운 거 먹고 잤거든요. 뚱뚱한 사람과 뚱뚱한 쥐의 똥이죠. 네. 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을 하는데 네. 무균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전혀 없는 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똥을 이식을 하게 됐을 때 이 쥐가 뚱뚱해지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결국에는 제가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니라 그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비만이 있는 거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먹어서 먹는 것에 변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네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에 이제 연관 있는 인자일 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 인자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나오게 됩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이제 당뇨병과 관련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뇨병 중요하죠, 요즘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게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이 생기는 걸 없애주고 없어지는 걸 넣어주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화될 거니까 그럼 당뇨가 치료될 것인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그림만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네. 이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치료제를 이미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먹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조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빨간색 박테리아는 당뇨병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 때문에 증가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쉽게 돌아가서 장 마이크로바이옴 정상화를 통한 질환 극복이 가능한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 사람한테 이식을 합니다. 이들의 결과를 봤는데 건강한 사람의 분변 이식을 받은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대사질환 증상이 개선되었다라는 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치료를 할 수 있는가라 했을 때 원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분변이 있기 때문에 이 네.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게 여전히 제한점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저게 효과가 있었으면 남의 똥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또 싫어요. 여기에 각각의 점들은 각각의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대변한다 볼 수가 있고 여기 왼쪽의 빨간색 그룹은 중국인 당뇨랑 비당뇨인들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오른쪽은 스웨덴인 당뇨, 비당뇨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오. 즉 당뇨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인종에 따라서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종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당뇨병 특이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박테리아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불사조의 당뇨는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분야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산물 중에서 뷰트레이트라고 하는 미생물 대사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가 대사질환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는 것은 인종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뭘 먹어서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덜 찌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쪄. 무슨 웃겨 죽겠어. 그래서 이러한 반응성 차이에 마이크로바이옴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쌍둥이를 예를 들어보면 네. 쌍둥이는 일란성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거고 이란성 유전적으로 유사한 경우죠. 네. 근데 이런 쌍둥이에도 불구하고 비만의 유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똥을 아까 말했던 무균 마우스에다가 이식을 해주게 됐을 때 같은 음식물을 줘도 뚱뚱한 쌍둥이에서 이식을 받은 마우스는 살이 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살이 안 쪘습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은 시기에 대해서도 그 반응성 차이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요. 오, 이야, 괜히 억울하고 기쁘고 그러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또 다른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네. 식이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반응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오, 있습니다. 근수저 막 이런 건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라고 얘기해서 네. 당뇨 환자들에게 운동을 많이 권하게 되는데 아, 그쵸.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 이후에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지방량은 감소합니다. 운동 이후에. 그쵸. 혈당 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악화가 빨간설모 악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분석해 보니까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및 기능이 차이가 났다. 우리가 먹는 약물에 대한 반응성 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약물을 변형을 시켜서 약물의 효과를 없애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독성이 있는 물질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안 맞는 약이 있는 거구나. 안 맞는 약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화학적 능력은 약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에 작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몸에는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에 좋은 효과를 매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장애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화학적 능력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만들어낸 여러 물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뇌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네.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장에 국한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몸을 연결시키는 메신저로 미생물 물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미노산 그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또 미생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아미노산율의 미생물 대사체는 우리 몸 곳곳에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과 같은 전신 질환은 몸 전체를 돌아다니는 애들과 관련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미노산율의 미생물 대사체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비만인데 당뇨의 유무회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의 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액 네. 대사체 분석을 했고요. 이 이미다졸 프로피오네이트라고 하는 아미노산인 히스티딘 율의 물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질이 미생물에서 만들어지고 당뇨 환자에서 그 농도가 높다라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대단한 걸 찾아내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이미다졸 프로피오네이트를 저해하려면 어떤 방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미생물의 효소를 저해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죠. 살짝 돌려막기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막기입니다. 역시 진리죠, 돌려막기가. 저희가 약물 말고도 네. 당뇨병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고루고루 잘 꼭꼭 씹어서 그렇죠.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네. 그 위절제 수술 같은 거 들어보셨죠? 안 돼요. 그래서 위를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빨리 배부르게. 빨리 배부르게 만드는 효과랑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비만 대사 수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약물 효과보다 훨씬 그 당뇨병 개선 효과가 좋고 아, 그래요? 살 빠진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아, 그래요? 어디서 하는 거죠? 근데 수술이 위험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가 좋지만 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개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물질을 발굴한 연구가 를 하고 있고요. 마우스를 뚱뚱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발굴한 물질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네. 몸무게가 감소하고 혈당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만 주시면 제가 밥 먹으면서 삼시세끼 먹을게요. 효능이 좋은지 나중에는 안정성 같은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남아 있고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미생물이란 게 뷰티 쪽에서도 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장 건강을 통해서 피부 상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먹는 콜라겐 같은 경우에 그 자체는 먹는다고 흡수는 되지 않는데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콜라겐을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아마도 콜라겐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맨날 피부 핑계 대면서 돼지 껍데기 구워 먹거든요. 꼭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야지 제가 좀 면이 서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연구 말고도 여러 네.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우선은 이제 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질병 치료에 이용이 되는 여러 요법의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고요. 다 좋은 분들이시네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학생들 도움으로 이제 열심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려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게 진정한 히어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빨리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멋있는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재밌으셨죠?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희는 재밌는 과학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여보세요. 오? 소개팅? 아, 소개팅 완전 좋지. 지금 사진 오케이. 지금 보낼게. 아, 사진은 어플이지. 실물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된 이상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A few moments later. 결국 살을 빼긴 개뿔. 이렇게 된 이상 교수님 그래요, 미생물아 도와줘. 빠져라 살. 야.